이번 시간에 학습할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축사표준 설계도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건축 설계도는 건축사가 제작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축사표준 설계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작성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설계도면을 말합니다. 축사표준 설계도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한 설계도면이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에 있어서 건축사가 작성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계비가 절감되며 건축신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감리자를 선정하지 않아도 되어 감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축사표준 설계도는 다중이 이용하는 것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설계를 하였고 축산법과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었습니다. 설계 종류는 4단 케이지와 9단 케이지 및 다단 케이지로 구분하여 설계하였고 특히 다단 케이지는 개방형 케이지로서 동물복지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설계 규모의 경우 축사 길이를 조절하여 선택할 수 있는 가변형 설계도로 작성되었습니다. 시설 배치에서는 차단 방역을 고려하여 가축 전염병 예방에 적합한 배치 개념의 예시도를 수록하였습니다. ICT 관련 자료를 수록하였고 냄새 저감 방법을 수록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동의 면적은 표준 도면의 상한 면적인 1700제곱미터 미만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축사표준 설계도를 이용하는 방법을 활용체계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 이용 계획을 열람하거나 발급받아서 관련 법령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축사 건축이 가능한 토지의 용도가 구별되어 있고 축사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에서는 축사 건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지의 현황 파악과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건물의 상한 면적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의 사육 규모를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축사 건축이 가능한 토지라 하더라도 지역별로 건폐율이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토지의 상한 건축 면적 내에서 축사 면적을 결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축사에 필요한 면적과 소독, 그리고 방역에 필요한 면적, 가축의 분뇨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면적을 산출하여 필요한 건물의 동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토지의 진입로를 중심으로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부분과 부속시설을 적절히 배치하고 관련된 평면을 작성하거나 축사표준 설계도에 있는 관련 도면으로 구성해 검토하고 다섯 번째로 해당 토지와 이에 따른 건물 규모를 확정하였지만 공사비를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과정으로 갈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여섯 번째로 검토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건축 인허가로 진행을 하는데요. 100% 축사표준 설계도만 이용하여 인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토지의 안전에 관한 토목도면과 가축 분뇨를 위한 배출 허가용 도서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므로 건축설계사무소와 협력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의 진행 과정은 건축 행정에 관한 사항이므로 허가권자와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진행할 내용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를 받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축사표준 설계도와 상이할 경우 허가권자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산란계사 축사표준 설계도의 구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산란계사 조감도가 제시되어 있는데요. 가축을 사육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축사 이외의 부속 건물들을 적절히 배치해서 건축법, 가축 전염병 예방법, 가축 분뇨법 등과 연계하여 건축 행정을 해야 합니다. 축사표준 설계도에서는 축사만 설계하였기 때문에 부속 건물 설계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배치도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차단 방역을 위한 배치 방법을 고려하는 것인데요. 농장을 사육공간과 완충공간으로 구분하여 사육공간으로 외부인과 야생동물의 출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외부 차량은 사육시설로의 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외부 주차구에게 주차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야생동물과 외부인의 접근을 차단할 목적으로 외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높이는 1.5m 이상 해야 하며 지하 50cm까지 차단할 수 있도록 설치해야 합니다. 내부 울타리의 높이는 1m 이상 또는 사람이 쉽게 넘어다니기 어려운 높이로 해야 하며 사육시설과 1.2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사료 보관통은 내부 울타리 외곽에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실, 전실, 물품 반입실, 방조, 방충망, 축산 폐기물 관리시설 등을 갖추고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은 사육시설과 철저히 격리된 곳에 설치해야 하며 외부 차량과 외부인의 접근 시 철저한 소독과 방역 장비를 갖추고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료 차량도 가축질병 전파의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료 차량의 진입을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5번째로 별도의 출구를 만들어서 가축분뇨 반출 차량이 사육시설로 들어오지 않고 외부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하고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내외부 울타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시설 배치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농장 사무실은 내부 울타리 외곽에 배치하고 외부인의 접근은 외부 출입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부 관리 인원은 내부 출입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소독시설은 사육시설 입구에 설치하여 출입 차량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량이 진입하게 되면 자동으로 소독액이 분무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외부인 주차장은 소독시설 밖에 위치하고 외부 담장으로 구획된 곳에 주차를 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사료의 저장고인 사료비는 사육시설 밖에 배치하고 사료를 외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축산단지가 커서 사료의 반입에 문제가 되면 축사 내부를 운행할 수 있는 차량 또는 자동 공급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 5번째로 사료창고, 톱밥창고, 물품창고 등의 창고는 외부 반입과 내부 반출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하고 선입 선출 방식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합니다. 6번째로 퇴비사, 즉 가축의 분뇨를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과 계란 창고는 내부 울타리와 외부 울타리 사이에 축사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도록 하고 반출은 전용 출입구를 통하여 외부에서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해야 합니다. 산란계사는 무창계사로 설계되었습니다. 무창계사의 장점인 쾌적한 가축의 사육환경 조성이 용이한 사육 형태와 ICT, 융복합장치를 접목시킬 수 있는 설계입니다. 산란계사에서 적용되는 케이지는 4단과 9단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단식에서는 개방식 케이지가 적용되었습니다. 두 가지 형태 모두 케이지 내에 난상을 배치하는 형태이며 동물복지형입니다. 설계 종류와 규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란계사는 4단 케이지, 9단 케이지, 다단식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먼저 4단 케이지는 건물폭 17.5m, 처마 높이 4.64m, 건물 길이는 최소 40m에서 최대 92m까지 가변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물 면적은 최소 700제곱미터에서 1610제곱미터까지 구성되었고 사육 규모는 최소 14,933수에서 최대 42,667수까지 사육할 수 있는 가변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9단 케이지는 건물폭 17.5m, 처마 높이 11.75m, 건물 길이는 최소 40m에서 최대 92m까지 가변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물 면적은 최소 700제곱미터에서 1610제곱미터까지 구성되었고 사육 규모는 최소 33,600수에서 최대 96,000수까지 사육할 수 있는 가변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단식은 건물폭 17.5m, 처마 높이 4.64m, 건물 길이는 최소 40m에서 최대 92m까지 가변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건물 면적은 최소 700제곱미터에서 1610제곱미터까지 구성되었고 사육 규모는 최소 6,777수에서 최대 19,363수까지 사육할 수 있는 가변형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설계에 반영된 직립 케이지의 규격은 제조사별 규격이 차이가 나는 것을 감안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사육 밀도 적용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다단식 배치에서 통로 간격이 1.2m 이상 확보되어야 합니다. 다단식에서는 방사장이 있어야 하며 횃대가 케이지 외부에 설치가 되어야 합니다. 케이지 배치에 있어 사열 배치와 통로폭 1.2m로 하여 건물 내벽의 여유 치수를 활용하여 시중의 케이지 규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단식의 경우 세개사의 규격이 적용될 수 있는 설계입니다. A사의 경우 폭 2.092m, B사의 폭은 2.08m, C사의 1.8m로 사열 배치가 가능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다단식의 특징인 방사장은 2.4m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직립 케이지의 건물의 폭은 17.5m, 건물의 길이는 최대 92m로 설계되었습니다. 내부 시설은 계란 이송 장치와 쿨링 패드, 개분 이송 벨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단식의 경우에는 건물의 폭은 17.5m, 건물의 길이는 최대 92m로 설계되었습니다. 내부 시설은 계란 이송 장치와 쿨링 패드, 개분 이송 벨트와 함께 균일한 조명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와 방사장이 설계되었습니다. 4단 케이지의 경우 천장 높이는 3.84m이며 처마 높이는 입기구의 높이를 포함하여 4.64m입니다. 9단 케이지의 천장 높이는 8.325m, 처마 높이는 입기구를 포함하여 9.125m입니다. 다단식의 경우 천장 높이는 3.2m이며 건물의 처마 높이는 4.0m입니다. 설계 조건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별로 하중 조건을 적용해서 6종으로 구조 설계를 하였고 대지 조건의 경우에는 평지로 가정을 해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토지의 안전을 위한 설계인 토목 설계와 가축 분뇨의 저장과 처리를 위한 환경 설계, 그리고 가축의 질병 예방을 위한 차량 소독 시설 등은 설계에서 제외했습니다. 지역별 하중 조건은 전국을 6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축사 표준 도면을 적용하기 전에 해당 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먼저 1A 지역입니다. 중부 내륙 지역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이 이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경기 최북단의 포천부터 전라남북도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중 조건은 눈은 50cm 이하이고 바람의 영향은 30m/s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1B 지역입니다. 해당 지역은 서해 북부 해안 지역인 강화와 서해 중부 해안 지역인 평택과 남부 해안 지역인 고창 지역입니다. 하중 조건은 1A와 동일하지만 바람에 노출되는 정도가 바닷가로서 바람의 영향을 더 받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2A 지역입니다. 중부 내륙의 제천과 전북 지역의 정읍입니다. 하중 조건은 바람의 영향은 1AB 지역과 동일하지만 눈이 70cm 이상 오는 지역입니다. 다음으로 2B 지역입니다. 눈은 50cm 이하이지만 바람의 영향이 35m/s까지 적용되는 지역으로 서산과 목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A 지역입니다. 남부 해안 지역으로 눈의 영향보다는 강한 바람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완도부터 부산까지 남부 해안을 따라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B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강릉, 태백, 인제 등 강원도 산간 지역으로 바람의 영향과 눈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지역별 하중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지역을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구조재의 선정에 있어서 사용 농가에서 구입이 용이하고 경제적이며 운반이 용이한 재료를 선택하여 적용하였습니다. H형광 구조와 LED 구조 2종을 설계한 것 중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산란계의 환경 조건은 여름철 최대 환기량, 겨울철 최소 환기량을 기준으로 배기팬을 설치하면 됩니다. 환기 방법에 있어서 모든 입기는 천정 입기, 배기는 터널식, 크로스식 2종으로 적용됩니다. 쿨링 패드 또는 소독, 냉각, 제습된 공기가 입기되도록 공간을 확보하였고 배기에서는 집진망을 거쳐서 배기되므로 오염된 공기가 다시 입기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와 냄새 저감 기능을 적용하였습니다. 쿨링 패드를 이용한 냉각 효과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쿨링 패드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냉각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여름철에는 쿨링 패드를 통과한 공기의 풍속을 높여서 체감 온도를 낮추는 효과를 함께 적용해야 혹서기 냉각 효과를 크게 할 수 있습니다. ICT 장비 적용은 동물 복지, 인건비 절감 및 쾌적한 가축 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ICT는 인포메이션 앤 커뮤니케이션 테크놀로지의 약자로서 정보기술과 통신기술의 합성어로 각종 센서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운영 및 관리기기에 입력하여 생산에 활용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내 외부 환경 요소인 온도, 습도, 풍속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와 정전 또는 화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 작동하는 센서, 그리고 암모니아 등 냄새를 감지하는 센서, 조도나 환풍기를 제어하거나 음수량과 수압을 관리할 수 있는 제어기와 CCTV를 이용하여 동물의 움직임을 관찰하여 건강하지 못한 가축을 선별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하므로 가축을 건강하게 키우는 데 있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장비입니다. 관리실이나 휴대폰의 모든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하고 제어할 수 있도록 축사표준도면에서는 예시도면으로 작성되었습니다. ICT 장비의 기본적인 운영체계로는 CCTV,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및 이와 연관된 센서, 음수량 측정기, 사료빈에 설치하는 측정 센서 등이 있습니다. 전실입니다. 전실의 권장 크기 3m 곱하기 6m로서 외부로부터 오염물이나 병원체의 유입과 유출을 차단하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일상복을 작업복으로 갈아입기 전에 샤워와 탈의를 할 수 있는 공간과 에어샤워, 자외선 소독, 그리고 간단한 휴대장비 반입 시 장비 소독을 위한 공간이 반영되었습니다. 4단 케이지 가변 범위입니다. 건물폭 17.5m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물의 길이가 가변되어 최소 길이 40m부터 92m까지 4m씩 증가되어 적용됩니다. 최소 면적은 700제곱미터부터 70제곱미터씩 증가되어 최대 1610제곱미터까지 증가되어 적용됩니다. 사육 가능수는 최소 14,933수에서부터 최대 42,666수까지 사육 가능합니다. 사육 농가에서는 원하는 규모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9단 케이지 가변 범위입니다. 건물폭 17.5m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물의 길이가 가변되어 최소 길이 40m부터 92m까지 4m씩 증가되어 적용됩니다. 최소 면적은 700제곱미터부터 70제곱미터씩 증가되어 최대 1610제곱미터까지 증가되어 적용됩니다. 사육 가능수는 최소 33,600수에서부터 최대 96,000수까지 사육 가능합니다. 사육 농가에서는 원하는 규모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다단식 축사 범위입니다. 건물폭 17.5m는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물의 길이가 가변되어 최소 길이 40m부터 92m까지 4m씩 증가되어 적용됩니다. 최소 면적은 700제곱미터부터 70제곱미터씩 증가되어 최대 1610제곱미터까지 증가되어 적용됩니다. 사육 가능 수는 최소 6,777수에서부터 최대 19,363수까지 사육 가능합니다. 사육 농가에서는 원하는 규모를 선택하여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농협축산정보센터의 자료실 이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축사표준 설계도를 열람하거나 출력하기 위해서는 농협축산정보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의 자료실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료실에서 축사표준 설계도 항목을 선택하고 양계를 선택하면 축사표준 설계도 전부를 열람하거나 내려받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건축도면과 구조도면, 기계설비도면, 전기, 통신, 소방도면으로 구분하여 전도면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4단 케이지 축사 평면입니다. 최대 규모로 설계도면이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단 케이지 축사 평면입니다. 최대 규모로 설계도면이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식 축사 평면입니다. 최대 규모로 설계도면이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 케이지 인면도입니다.
최대 규모로 설계도면이 작성되었습니다. 입기구, 배기구의 위치를 참고하여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9단 게이지 인면도입니다. 최대 규모로 설계도면이 작성되었습니다. 입기구, 배기구의 위치를 참고하여 설치하기를 바랍니다. 4단 게이지 단면도입니다. 기초는 동결선 이하로 해야 하며 천장 높이, 건물 높이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단 게이지 단면도입니다. 기초는 동결선 이하로 해야 하며 천장 높이, 건물 높이는 4단 게이지보다 높게 하여 설계되었습니다. 해당 도면을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단 게이지 단면도입니다. 동물 복지형이 아닌 직립 게이지가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단식 축사 단면도입니다. 적용 게이지를 확인하고 천장 높이, 건물 높이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 게이지 단면도입니다. 입기구와 배기구의 위치가 표기되었으며 분유 피트가 설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단 게이지 단면도입니다. 입기구와 배기구의 위치가 표기되었으며 분유 피트가 설치되었습니다. 건물의 높이가 높아서 내부 계단이 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4단 게이지 인면도입니다. 배기구 위치의 상세 도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단 게이지 인면도입니다. 배기구 위치의 상세 도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9단 게이지 단면 상세도입니다. 배기구의 위치와 입기구의 위치가 표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ICT 설계도입니다. 해당 장비의 위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조도면입니다. 지역별 하중에 적합한 구조 설계로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에 맞는 구조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도면입니다. 지내력에 적합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지내력을 확인하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역에 맞는 구조재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면 번호를 참고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설비 도면입니다. 배관 및 급수 관련 도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기계설비 도면입니다. 환기 관련 팬의 위치와 규격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 설비 도면입니다. 전기 설비 관련 도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 설비 도면입니다. 전열 설비 관련 도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기 설비 도면입니다. 필요 설비 관련 도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소방 설비 도면입니다. 소방 설비 관련 도면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축사표준 설계도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먼저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건축행정은 건축사를 통해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가축을 키우는 축사의 특성을 알지 못하는 건축사가 축사 설계도를 완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반면에 축사 표준도는 축산 전문가를 포함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설계도면입니다. 특징의 첫 번째는 전문성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사양 관리를 포함한 환기와 에너지, 냄새 저감을 위한 설계 및 자동화를 위한 설계까지 전문성을 갖고 설계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양성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축사 표준 설계도는 2016년, 2019년, 그리고 2024년도의 농가의 수요와
국가 정책 방향에 따라서 설계 도면이 평사 4단 케이지, 9단 케이지로 구분하여 작성되었기 때문에 다양한 설계 도면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성입니다. 건축 행정을 살펴보면 읍면 지역에서 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이면 건축 신고를 할 수 있고 4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축사 표준도를 이용하게 되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최대 17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건축 신고로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비와 감리비를 절약할 수 있고 축사 시설 현대화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특히 설계비를 지불하여야 완성할 수 있는 건축 도면을 포함하여 구조 계산을 근거로 한 구조 도면과 각종 배관 및 전기 도면까지 완성본으로 작성된 것을 별도의 기술료를 지불하지 않고 축산정보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축사표준 설계도에는 평사와 K지사로 구별하여 작성이 되었는데 적용할 때 이를 꼭 지켜야 하는지요? 축사 표준도를 적용함에 있어서 평사와 K지사의 차이는 크게 사육 수수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육 수수와 관련된 행정은 가축 분뇨 배출 허가와 연관되기 때문에 적용에 앞서서 사육 방식과 내가 원하는 사육 규모를 먼저 결정하고 축사 표준 도면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이것으로 축사표준 설계도 산란계사에 대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